닥터케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다가 우선 제가 공부했고 또 공부하고 있는 어깨 파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자고 합니다. 어깨 질병 하면은 가장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질병이 한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회전근개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회전근개란 것은 이제 어깨에 있는 이제 네 가지 힘줄을 말하는 건데요. 흔히 이제 어깨가 아프신 분들이 인대가 파열됐다, 인대가 다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회전근개는 총 네 가지예요. 이 모형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어깨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쇄골, 그리고 이제 날개뼈, 그리고 이제 상완골이라고 하는 팔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전근개라는 거는 힘줄을 말하는데 위에 하나, 이게 앞에 하나, 여기 뒤에 두 개 이렇게 힘줄입니다. 그래서 힘줄이 다치게 되면은 여기 회전근개라는 것이 파열되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걸 알고 있는데,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가장 큰 증상은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뭐 통증도 있을 수 있고요. 팔을 뻗거나 이제 어느 동작을 했을 때 불편감이 생기든지 아니면은 물건을 들거나 이렇게 힘을 쓰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다양한 증상이 있고 이제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일어나면은 이제 환자들이 보통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나오는데요. 이제 어깨에 문제가 생겼을 때 흔히 환자분들이 단순히 어깨만 아프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흉모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날개뼈 뒤쪽, 팔뚝 그런 부분이 많이 아프다고 이제 내원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어깨가 아프게 되면은 연관된 그런 다른 부위에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뭐 팔에 통증이 있다고 모든 문제가 다 어깨에서 시작된 건 아니지만 이런 위팔이라든지 뭐 흉모라든지 뭐 날개뼈라든지 이런 부분의 통증이 다 어깨와 관련된 통증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형외과나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신체 검사 통해서 진단을 내릴 수 있고요.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 생겼을 때 보통 이제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보존적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어깨에 대해서 정확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죠. 정형외과나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촬영하게 되고, 엑스레이 상에서 가장 흔한 것들은 이제 견갑골 중에서도 이제 견봉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회전근개, 그러니까 힘줄 위에 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서 자라게 되면은 팔을 움직였을 때 이렇게 충돌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힘줄이 간혹가다 다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심해지면은 또 파열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엑스레이를 찍고 우리가 보통 초음파나 MRI 검사를 하게 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초음파도 아주 좋은 이제 진단 기구로서 염증의 정도라든지 파열의 정도, 석회가 얼마나 있는지 엑스레이상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도 하지만, MRI가 아무래도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힘줄 상태라든지 파열의 정도라든지 그리고 염증 정도, 그리고 물이 얼마나 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정확한 진단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기구를 통해서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게 되면은 얼마나 파열됐는지, 그리고 완전 파열인지 부분 파열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회전근개 파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깨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